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중에서요, 먼저 속력하고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하고 속도 다른 물리량이죠. 속력은 스칼라고요. 속도는 벡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속력은요, 물체의 빠르기만 있고요. 속도는요, 빠르기하고 운동 방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자동차가 60km/h로 달린다 할 때는요,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속력입니다. 자동차가 동쪽으로 60km/h로 달린다 할 때는 동쪽이라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속도가 됩니다. 식으로 봤을 때는요, 같아요. 다만 속력은 이동거리고요. 속도는 변이입니다. 단위는 m/s이죠. 거리의 단위가 미터고요. 시간의 단위가 세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것을 단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m/s를 km/h로 바꿀 때는요, 곱하기 3.6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km/h를 m/s로 바꿀 때는요,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속도일 경우에는요,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표시하면요,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로 봤습니다. 이제 기본을 플러스로 본 거죠. 그런데 이 반대쪽에서 오는 방향은요, 마이너스로 되겠죠. 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벡터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단순히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도는요, 전체 이동 거리를요, 이동 시간으로 나눈 값이 평균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면은요, 평균 속도는요, 총 소요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입니다. 여기 te-di, te-ti는요, 어떤 뜻인 줄 알겠죠? 나중에서 첨을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처음에 150m를요, 6m/s의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150m죠 또요, 2m/s의 속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평균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처음에 정보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보 살펴보죠. 일단은 두 구간으로 보면 되죠. 처음에 150m를요, 6m/s의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거기가 1구간이고요. 그 다음 구간은요, 150m를요, 2m/s의 속력으로 걸어갔죠. 2구간입니다. 그래서 V1은 6m/s, V2는 2m/s, D1은 150m, D2도 150m죠. 거리는 다 있어요. 그러면은 1구간하고요, 2구간하고의 시간을 산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1구간의 소요 시간입니다. t는 v분의 d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t1은 v1분의 d1이 됩니다. d1이 150이고요. v1이 6이죠. 그래서 6분의 150 계산하면은 25초가 나옵니다. 다음은 2구간입니다. 2구간도 시간 똑같죠. t는 v분의 d. 그래서 t2는 v2분의 d2가 됩니다. 보시면은 v2가 2이고요. d2는 150입니다. 적용시켜서 계산하시면은요, 75초가 나옵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요, 총 이동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간 총 이동거리 분의 여기서 여기까지 간 총 소요시간이죠. 그래서 d1 플러스 d2고요. t1 플러스 t2가 됩니다. t1이 25, t2가 75, d1, d2가 전부 다 150이었습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75분의 150 더하기 15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3m/s이 됩니다. 즉, 갑의 평균 속력은요, 3m/s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 시 평균 속도입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등가속도 운동은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즉 뭐가 같아요? 가속도가 같은 운동입니다. 표 보시죠. 0초에서 1초까지 2m/s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초에서 2초까지요, 2m/s이 늘어났고요. 2초에서 3초까지요, 또 마찬가지로 2m/s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속도가 같은 양만큼 늘어나는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 시 평균 속도는요, 이 처음 속도 그리고 나중 속도를 더해 가지고요, 나누기 2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요,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당연히 단위는 m/s이 되겠죠.
그리고요, 등가속도 운동 시 이 거리, 변이는요, 이동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가 됩니다. 즉, d는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변이가 거리니까요, 그냥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일반적인 데이터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요, 전체 데이터를 더해주죠. 그리고 이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0, 2, 4, 6, 8이죠. 그거를 데이터 수가 5개죠. 그래서 5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4m/s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시요, 평균 속도는 2분의 vi 플러스 ve라고 했습니다. vi가 0이고요. ve가 8이죠. 그러니까 2분의 0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마찬가지로 4m/s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평균 속도는요, 나중 거리에서 처음 거리를 빼고요. 그리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걸 나눠주면 되는 사항이죠. 즉, 평균 속도는요, de-di 나누기 te-ti가 됩니다. 4초에서 0을 빼주고요. 그리고 거리니까 16m에서 0m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이 4m/s이 나오게 됩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데이터, 즉 등가속도 운동같이요, 속도가 계속 2씩 늘어났죠. 똑같은 양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에서의 평균은요, 이 가운데 게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데이터가 평균값, 즉 4m/s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요, 전부 4m/s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는요, 관측자가 느끼는 상대방의 속도입니다. 관측자는 정지했다고 보고요, 상대방의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 느끼는 그 속도가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요, 상대방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가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이 같아요. 지금 관측자가 50km/h로 달리고 있고요. 상대방은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3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 속도는요,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속도가 30이었고요. 관측자의 속도는 50이었습니다. 그러면 30 빼기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20km/h입니다. 속도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측자의 방향이 이쪽 가는 방향이죠. 이걸 기준을 플러스로 봤을 때 상대 속도는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관측자 A는요, 상대방이 후진으로 20km/h의 속도로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이 반대인 경우입니다. 관측자의 방향을 플러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50km/h고요. 상대방은 반대 방향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0km/h입니다. 그래서 속도 표시에 주의해야겠죠. A 차량의 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은요, B 차량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봐야겠죠. 그러면 상대 속도는요,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상대방이 마이너스 30이었고요. 관측자는 50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km/h입니다. 즉, 관측자가 볼 때는요, 상대방이요,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겠죠.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외력을 가하면은요,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이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가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의 변화가 생기죠. 그거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는요, 단위 시간 내 속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벡터죠.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변화의 방향, 힘의 작용 방향과 같습니다.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힘을 주어줍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힘을 주어진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요, 가속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힘의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가 생기고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속도의 식을 보시면은요, 단위 시간 내 속도의 변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속도의 변화는 뭐예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것입니다. 그것을 단위 시간으로 나눠준 게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는 T분의 VE-VI입니다. 단위는 미터/세컨의 자승이고요. 그리고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커요. 그런 때는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죠. 그리고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작으면요, 감속상으로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속도가 플러스인 경우, 즉 가속인 경우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10m/s이에요. 근데 4초 후에 50m/s이 되었습니다. 나중 속도가 50m/s이었죠. 이때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식은 A는요, T분의 VE-VI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VE가 50이고요. VI가 10이고요. 그때 걸린 시간이 4초였죠. 그래서 4분의 50-10이 됩니다. 계산하면 10m/s의 자승이 나옵니다. 표 살펴보죠. 처음에는 10m/s였어요. 그리고 1초 지나니까 20이 됐어요. 10이 늘어났죠. 그리고 2초 되니까 30이 됐습니다. 또 1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경우, 감속인 경우죠. 처음 속도가 40m/s였어요. 근데 4초 후에 정지했네요. 그러니까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0m/s, 4초 0이 되었습니다. 가속도의 기본 공식 A는 T분의 VE-VI죠. VE가 0이고요. VI는 40이고요. T는 4입니다. 적용시켜서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10m/s의 자승이 나옵니다. 표로 살펴보죠. 처음 속도가 40이었고요. 10씩 줄어들고 있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시면 한 번 더 강의 듣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